뭐 아주 어렵진 않아요. 자, 첫 번째 문단 읽고 어, 그 주제를 말하는데 40초입니다. 시작. 그만. 자, 서원이 이 첫 번째 문단 주제가 뭐지? 어, 기억은 고정된 게 아니라 음, 재구성 과정이다? 기억은 구성된 게 아니라 재구성 과정이다. 최근 과학자들은 인간의 기억이 단순한 저장 정보를 꺼내는 과정이 아니라 재구성되는 과정. 그죠? 기억은 뭐야? 재구성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 뭐죠? 재구성된다. 그리고 과학이 기억은 도서관 책처럼 보존되는 정보를 다시 읽어내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기억이 떠올릴 때마다 신경회로 활동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죠? 새롭게 구성되는 거야. 새롭게 구성됩니다. 즉, 기억은 구성된 실체가 아니라 내 현재 상태와 환경, 감정 영향을 받아 병행될 수 있는 역동적 과정이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죠? 기억은 재구성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저장이 아니라 재구성되는 역동적 과정이다. 이렇게 딱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서원이 이렇게 얘기했나? 재구성은 기억되는데, 역동적 과정, 이렇게 정확히 제시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시작, 살짝. 그만. 자, 신지. 자, 신지. 어, 이 두 번째 문단 주제 얘기해 보세요. 두 번째 주제. 신지. 홍신지? 기억의 재구성은 음, 기억 공고와 재공고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네, 아주 좋았어요. 자, 봅시다. 기억의 재구성 해머와 데네피즈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해마가 그 정보를 일시적으로 통합하여 저장하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 데네피즈 전달다. 이 과정을 기억의 공고화라고 합니다. 그죠? 기억이 공고화라는 정의가 들어갔어, 정의. 자, 근데 흥미로운 점은 기억이 다시 떠올려질 때 공고화 기억도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사실이다. 이를 재공고화라고 한다. 그죠? 두 가지 개념이 나왔어요. 기억의 공고화와 재공고화. 그죠? 그래서 기억의 공고화, 재공고화, 신경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어요. 상호작용하고 있으니까. 자, 둘째, 준비, 시작. 자, 서리. 이거 세 번째 주제 뭐지? 기억은
치료적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음,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죠? 기억의 재구성의 치료적 활용과 윤리적 문제. 그죠? 자, 기억의 합병성은 치료적 기능, 자, 치료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외상 후 스트레스, 뭐 예를 드는 거는 그냥 예로만 보면 됩니다. 환자의 경우 특정 기억이 지나치게 강하게 가는데 반복적으로 고통을 유발한다. 재공고화 단계에서 약물 심리 치료 병행하면 해당 기억의 정서적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의 수정 가능성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뭐요? 아, 법적 윤리적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만약 기억이 외부 자극에 왜곡될 수 있다면 증언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질문이 제기된다. 그래서 자, 세 번째 분단 기억의 재구성의 치료적 활용의 윤리적 문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자, 자, 마지막 문단 시작. 자, 그만. 자, 신지. 마지막 문단의 주제가 뭐지? 기억의 유동성은 양면성을 음, 가지기 때문에 철학적 성찰을 요구한다. 자, 여기 유동성을 가지는 철학적 정체성의 함의. 그죠? 그 안에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기억은 과거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 내가 과거의 해석을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뭐야?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죠? 재구성된다는 거야. 기억의 유동성 인간에게 상처 극복을 길을 제공하는 동시에 진실과 왜곡의 경계를 흐를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단점, 장점 있고 단점이 있어. 따라서 기억의 연구는 신경과학적 탐구를 넘어 인간 이해 전반에 걸쳐 철학적 선찰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유동성이 가지는 철학적 정체성의 함의. 자, 그럼 우리 네 가지를 얘기했죠. 네 가지 주제를 썼어요. 기억은 저장이 아니라 재구성의 역동적 과정이다. 그리고 기억의 공고와 재공고와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했어요. 기억의 재구성 치료적 활용 윤리적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기억 유동성을 가지는 철학적 정체성 함의. 그럼 이 전체 주제. 여러분 전체 주제를 이 소주제를 얘기했으니까 전체 주제를 지금 써보세요. 자, 한번 써보세요. 기록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분단은 기억은 저장이 아니라 재구성의 역동적 과정이다. 그죠? 어, 자, 우리는 저장해서 꺼낸다 그랬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순간순간 재구성하는 역동성이 있어. 그 다음에 뭐야? 기억의 공고화, 재공고화라는 것 통해서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야. 그리고, 기억의 재구성은 치료적 활용과 윤리적인 문제. 치료 가능성이 있지만, 뭐야? 법적 윤리적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억이 유동성이 가지는 철학적 정체성 함유가 있다는 거죠.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주제를 지금 써보세요. 전체 주제. 이런 걸 한눈에 딱 전체 주제를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그래야 예, 어떤 문단이 나왔을 때 전체 문장이 나왔을 때 예, 한눈에 보는 눈이 있어야 시간도 절약하고 핵심 요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서은이 전체 주제가 뭘까? 어, 기억은 양면적이다? 너무 추상적이잖아. 기억은 양면적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양면적이다가 나와야 돼? 응? 자, 신지 얘기해봐, 신지.
기억은 기억 공고화와 재공고화를 통한 유동성을 드러내지만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 이해 전반의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음, 조금 길죠? 길지만 그래도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네. 자, 기억은 고정된 저작물이 아니라 재구성되는 과정이다. 이것도 길어요. 기억은 재구성되는 과정이며 치료적 가능성과 동시에 윤리적, 철학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쓰면 돼.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재구성의 과정이고 재구성의 과정이며 또 재구성의 과정이며 치료적 가능성과 윤리적, 철학적 문제가 있다.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이 한눈에 딱 들어온 거, 이 전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자,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게 1600자야. 1600자, 1200자 되겠다. 다음에는 이제 조금 긴 거를 할 거거든요. 1600자 정도.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눈에 읽을 수 있어요. 한눈에.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문제들을 쉽게, 뭐, 파악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비문학 연습을 계속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중심 논지. 이건 이제 보기가 없고, 그냥 중심 논지만 이렇게 한번, 이제, 자, 1번을 해보자. 자, 요거, 푸는데 1분 시간 줄게요. 준비. 그리고 여러분 답을 개인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세요. 시작. 벌써 나왔네? 오케이. 좋아요. 30초 만에 문제 풀었네. 자, 중심 논지. 그러니까 이게 중심 논지는 뭐? 이 전체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전체를 좀 이해했죠. 자, 기억은 신경회로 손상 인해 왜곡된다. 이런 말 없고요. 기억은 재구성의 과정이고, 가변성 능력 부족 하면을 동시에 제공한다. 그지? 기억은 두 가지, 철학적 윤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 부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뭐야? 전체를 이해했기 때문에 뭐야?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논지 파악을, 사실 이거 사실적 사고인데, 논지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좋아요. 그다음에 이번 내용 일치. 자, 내용 일치 좀 비슷합니다. 준비 다시 시작합시다. 시작. 신지 시작. 신지 30초 만에 풀었고, 서은이도, 서은이는 35초. 자, 이것도 내용 일치죠.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면 되죠. 그래서 기억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외부 영향을 충분히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기억은 환경, 감정 등의 영향에 고려받는다는 거죠. 예, 쉽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3번 풀겠습니다. 3번 다시 시작. 서은이가 먼저 풀었네. 20초 만에. 네. 자, 신지가 조금 늦었는데 서로 답이 틀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재공고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자, 기업의 재공고화는 두 번째 문단에 있죠. 그죠? 두 번째 문단에 재공고화는 뭐야? 뭐라 그랬죠? 떠올려진 기억이 다시 불안정한 단계로 설명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불안정한 단계로 되는 부분들이 재공고화야. 우리 신지가 좀 헷갈렸구나. 예, 신지가 5번을 했고, 서원이 3번 했고, 3번이죠? 예, 떠올리는 상태를 다시 불안정해지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문을 못 보니까 이렇게 답이 이제 기억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4번의 추론 문제인데, 여기 조금, 어렵다고 할,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추론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신지가 빨리 했네요. 25초 만에. 예. 써니가 이제 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글의 관점을 볼 때 기억 왜곡 가능성의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3번이죠? 3번. 자, 왜 그랬냐면, 증언의 신뢰성 문제를 기억의 수정 가능성에 비롯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기억이 왜곡 가능성 법적인 문제로, 자, 이 법적인 문제를 얘기했던 게 어딜까요? 자, 우리, 법적 윤리적 문제 얘기했죠? 예. 그래서 재공고와 단계 약물이나 심리치료 병행하면 해당 기억의 정서적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이 수정 가능성은 법적 윤리적 문제, 그죠? 만약 기억이 외부 자극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면, 그죠? 왜냐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있던 게 꺼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 정보가 얘가 이제 공고와 재공고하면서 바꾸니까, 그죠?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뭐예요? 자, 어, 4번이죠?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죠. 기억을 내가 자꾸 바꿀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구조 파악. 자, 이제 이 글의 이제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나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풀어봅시다. 시작. 음, 오, 빠르네. 자, 개념, 과정, 적용 확장. 예, 맞죠? 예. 개념, 과정, 적용 확장. 이건 좀 쉽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다음에 자, 이것도 이제 비판적인 문제인데 사례 중 일부 논지에 가장 부합한 거. 이 논지와 주제와 맞아야 돼. 시작. 인지 벌써 했고. 어, 예, 금방금 풀었네. 자, 오케이. 자, 논지에 가장 부합한 거. 그죠? 특정 사건을 여러 번 떠올릴 수 있는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반복 해석은 재구성 과정이므로 내용이 변형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사무입학. 자, 시작. 7번. 했고 신지 벌써 했고
서원이 냈고, 좋아요. 자, 음, 그죠? 마지막 문단에 이 내용이 나오죠. 기억의 유동성은 정체성과 재구성이 연결된다는 거죠. 기억의 재구성은 정체성의 유동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굉장히, 여러분들, 다 적었는데, 잠깐만. 그, 힌지 몇 개 맞았어? 7개 중에. 5개요. 5개. 서은이는? 일곱 개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전체 조합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볼 때 과정은 신지가 좋은 것 같은데 답을 찾아내는데 서원이가 좀 빠른 것 같아. 그러니까 서원이가 좀 관찰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관찰력을 잘 따져야 되고 자, 그럼 한번 이제 우리가 복귀해 봅시다. 이제 이 방법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을 잘 몰라. 그럼 지문을 잘 모르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복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번에도 다안 나오네. 잠깐만. 자, 이제 복귀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이거, 어, 전체 보여요? 언제요? 전체 다 보여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문단? 아니요. 안 보여? 네. 너무 작아? 네. 아, 다 안 보여요. 아, 다 안 보여? 아, 잠깐만. 아, 이게, 다 안 나오는구나. 이게 줌이 이제 이래서 조금 문제인데. 이제 다 보이죠? 하나, 둘, 네. 다 보이죠? 신지 다 보이니? 네. 근데 글을 읽을 수 있겠어? 네. 응, 둘 다 글 읽을 수 있겠지? 응. 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전에 3주 읽었잖아요. 이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찍어 보는 거예요. 눈으로 찍어서 이제 이미 여러분 뇌 속에는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빨리 좀 분석해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30초 내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0초 내에 전체를 한번 쭉 보는 거야. 30초 내에 읽는데 어, 다 읽었으면 카톡을 보내세요. 바로 보내세요. 점을 찍어도 되고 뭘 찍어도 되고. 아니, 말로 하세요, 말로. 그냥 다 읽었다고. 그냥 얘기하시면 그게 더 빠르겠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한 시간 30초예요. 더 빨리 읽을 수도 있겠죠? 자, 준비, 시작.
서울이 1분 13초. 신지는 다 읽었어? 네. 언제 다 읽었어? 1분 30초 끝나고요. 아, 그래? 네. 네. 조금 길게, 여러분들이 아는 건데도 이게 1분 30초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읽기 능력이, 독해 능력이, 정말 현저하게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쭉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봤을 때 18초면 끝나거든요. 18초면 끝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1분 이상 걸리잖아요. 했던 건데. 했던 건데. 그리고 이게 1200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보다 더 길단 말이야. 1700, 1800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2분 3초 내에 읽어내야 돼. 예, 읽어내야 돼. 그러니까 읽는데 그냥 속도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빨리 파악하고 그다음에 거꾸로 한번 또 문제 풀고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또 보는 거야, 자꾸. 이렇게 자꾸 보면서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꾸 여기에 대한 용어와 어휘들 여러분 자꾸 익숙해져요. 자꾸 익숙해지지 않으면 비문학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비문학은 속해요, 속해. 예, 내가 옛날에 이제 독서할 때 이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속해 능력이 떨어지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 맞는 용어들이 여러분들에게 속해 능력이 돼야 돼.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뭐 이게 한 중간쯤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굉장히 빨리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이런 문제 유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는 그게 없지. 보기가 없잖아요. 보기 없고 그림이 없는데 보기 그림이다. 중심 논지, 내용 일치, 개념, 이거 비판적 사고죠. 추론적 사고죠. 자, 그다음에 구조 파악, 이건 뭐야? 비판적 사고죠. 자, 적용 문제, 사실적 사고죠. 비판적 사고죠. 함의 파악, 비판적 사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훈련해서 여러분들 걸로 자꾸만 훈련해 내야 되겠습니다. 자, 내일까지 모의고사 풀고 몇 회 언제 거 풀고 시간 얼마나 걸렸고 점수 이렇게 써야 되겠다. 내일 9시 수업이죠. 8시 30분까지 모의고사 몇 여덟 원점수 그다음에 시간 소요 시간 중간에 끊고 풀면 절대 안 됩니다. 끊고 풀지 말고 쭉 시간이 많이 걸려 쭉 풀어내야 됩니다. 자, 내일까지 계속 독해 훈련 좀 합니다. 내일은 조금 어려운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피곤한데 수고했어요. 내일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 감사합니다. 음.